미국은 이란과의 외교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은 핵심 세부 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란 최고 지도부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협상가들이 실현 가능한 틀을 마련했지만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완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에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도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해협을 개방하고 해협을 열고 핵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시간 제한이 있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꽤 탄탄한 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가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은 걸프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과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지역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한 획기적인 합의에 근접했다는 이전의 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가들에게 성급하게 합의를 이루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임박한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가들이 많은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이번 협상의 초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분쟁 종식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초점은 전쟁을 끝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협, 압박, 묘사, 그리고 풍자화의 공개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책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인식이나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논의는 제한된 60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제재가 해제되고 동결된 이란 자산이 풀린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CBS 뉴스가 인용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는 협상 진행을 늦추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이란 내부의 소통 문제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는 삼엄한 경비 속의 비밀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복잡한 전달망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테헤란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시스템 탓에 이란 고위 인사들도 신속한 메시지 전달이 어려워 기본 합의안 마무리 노력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양측 관계자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 씨가 워싱턴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마이크, 트럼프가 상황을 늦추고 있다고 보도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도 나빠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 이제는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들어보면 이건 협상 전략입니다. 물론 낙관적인 태도는 좋을 수 있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말을 4-5번은 들었습니다. 이제 곧 도달할 수 있다고요. 몇 가지 세부 사항만 조율하면 손에 잡힐 듯하다고 하죠. 그런데 매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항상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관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란인들은 합상 테이블에 앉아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란인들이 그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오만과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달 전처럼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2가지 주요 쟁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걸림돌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적당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지금 협상의 2가지 핵심 쟁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측이 무엇을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여전히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낙관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하고 상황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현재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들의 한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여전히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타냐후는 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이 지금 정말로 네타냐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들어보세요.
이건 한 가지 보도일 뿐이고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다거나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끝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조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곤 했죠. 그래서 저는 그곳의 긴장에 대한 한두 건의 보도를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점은 반대로 총리가 처음부터 내가 통제권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해야 했던 양보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식으로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그에게 집권 연정 내 정치적 보호막이 됩니다. 양측 모두에게 작용할 수 있고 진실은 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트럼프답게 할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도 걸프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물론 카타르의 이익도 고려할 텐데 보통은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배제되고 그만 혼자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내내 변하지 않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따뜻하든 냉랭하든 혹은 그 중간이든 말이죠. 알겠습니다. 마이크 바겐하임. 잠시 후 다시 연결할 테니 대기해 주세요. 프로그램 후반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스튜디오의 보안 분석가 조나단 레게브와 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세란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을 삼키려면 설탕 한 스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나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보도들은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방금 들었을 뿐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 적어도 불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며칠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 병사가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응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손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란은 아마도 막대한 현금을 얻고 경제를 재건하며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핵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매우 가까운 우방 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국익이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네,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강한 우정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기 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리엘, 이란의 수석 협상가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도하로 이동 중입니다. 혼란을 정리해 주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파키스탄 중재자들이 중국에서 중요한 방문을 하고 있는 동안 카타르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최고의 협상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파키스탄이 주도하는 협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단지 지원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란의 수석 협상가와 이란 외무장관인 아바스 알락치를 접대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갑축이 자신들의 입장에 고착되어 있는 몇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란의 우라늄 문제와 재정적인 측면, 즉 이란의 자금이 얼마나 해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해제될 예정인 이란의 동결 자금 중 일부가 카타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이번 방문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카타르가 관련되는 이유는 그건 이란의 돈입니다. 카타르에 동결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하다스에서 몇 분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들은 양의 각서의 최종 초안을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휴전이 60일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핵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이란 자금의 부분적인 동결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매우 모호하거나 심지어는 세부 사항이 전혀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조나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고방식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방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요. 이 작전이 시작됐을 당시 이스라엘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무엇이 달성됐고 무엇이 달성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안보 보장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란과 레바논 등 전반에 걸쳐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달성된 것과 달성하겠다고 약속된 것 사이에 있습니다. 작년 6월 말로 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이 수년간 소태했고 이스라엘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란이 다시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으니 약속했던 성과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약속했던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란에도 해당되고 레바논에도 해당됩니다. 레바논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 하루에 5번, 6번, 때로는 10번씩 느끼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즈볼라는 3년 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거의 국가 존립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테러 군대였던 것이 이제는 여전히 매우 큰 위협인 조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 주민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그들이 사라졌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현재 이른바 군인들만을 겨냥하고 있는 그 드론들. 헤즈볼라가 원한다면 이 드론들은 쉽게 이스라엘의 주거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미 1년 반 전 첫 번째 휴전 때 헤즈볼라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약속받았고 주민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권유받았지만 결국 이런 일을 또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과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은 약속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과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큰 실망과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나단의 훌륭한 분석에 잠깐 덧붙이자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자지구에서든 레바논에서든 전술적인 성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이란에서도 다시 레바논에서 또 다시 이란에서. 하지만 이런 성과들은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익이 되는 전략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런 반복적인 충돌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사실 만약 우리가 걸프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전략적 현실을 본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전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전술적 성과가 전략적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여러 전선에서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두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리엘 오제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조나단 레게브 귀중한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